여러분, 항공주는 늘 한 방에 훅 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대한항공은 요즘 그 한 방이 단순한 여행 수요 때문만이 아니라 더 큰 판, 그러니까 아시아나 통합이라는 메가 이벤트랑 같이 움직이고 있죠. 오늘 영상은 딱 하나만 묻고 시작해 볼게요. 대한항공은 지금 항공사냐 아니면 통합 플랫폼이 되기 직전의 기업이냐? 이 질문의 답을 찾는 방식으로 최근 실적과 공시, 아시아나 통합 타임라인과 시너지, 화물 여객의 돈 버는 구조, 주주환원과 배당 프레임, 환율 유가 규제 리스크, 이 5가지를 순서대로 깊게 파볼게요. 1. 최근 분위기 실적은 늘었는데 이익은 왜 줄었지? 대한항공이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별도 기준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여객화물 모두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비용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투자자들이 딱 갈리는 지점이 나옵니다. 수요는 좋은데 비용이 올라서 이익이 깎였다. 그럼 비용이 내려오면 레버리지가 다시 터지겠네? 반대로 비용 구조가 구조적으로 바뀐 거면 이익률은 예전처럼 안 나오겠네? 여러분은 어디 쪽에 가깝다고 보세요? 그리고 2025년 연간 잠정치별도 기준로는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 영업이익은 감소로 정리된 보도도 있었죠. 즉,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매출은 견조, 이익은 비용과 환율 유가 경쟁 변수에 흔들리는 구간. 이게 최근 실적 톤이에요. 그런데 진짜 메인 이벤트는 따로 있다. 아시아나 통합 시간표. 대한항공을 볼 때 요즘 핵심은 실적표 한 장이 아니라 통합 스케줄을 어디까지 실행으로 옮겼는지예요. 대한항공이 공시성격 자료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제시한 큰 흐름을 보면 자회사 편입 아시아나 지분 인수 화물사업부 매각 조건 이행 통합 준비 마일리지 얼라이언스 운항허가 등 통합항공사 출범 예상 시점 제시, 이렇게 레일을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통합 준비 관련해서 2026년 내 로열티 프로그램 얼라이언스 운항 허가 취득 등 통합 준비 완료 통합 시점 표기 같은 문구도 들어가죠.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예요. 통합은 발표가 아니라 허가 조건 이행의 퍼즐 게임입니다. 그래서 정부 쪽 자료도 같이 봐야 해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부 발표에서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과정에서 노선 관련 대체항공사 선정 및 후속 절차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즉 통합이 된다 안 된다 논쟁은 이미 한참 전 단계고 지금은 조건 이행을 얼마나 매끄럽게 하느냐가 핵심 변수로 넘어온 상황이에요. 3통합 시너지 숫자로 제시한 그림은 꽤 크다. 기업가치 재고 계획 자료에서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기대 효과를 꽤 공격적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통합 FSC 대형항공사 연간 매출 규모 약 23조 원 이상 예상, 운항도시 약 120여 개, 통합사 기재 규모 27년 초 약 230여 대 예상, 인력 규모 약 2만 8천 명, 여객 공급 ASK 55% 이상, 환승 수송객 70% 이상 같은 표현들이 들어가요. 이런 숫자는 약예상이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믿기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회사가 시너지의 방향과 크기를 시장에 선언했다. 이제 시장은 실행력을 점수 매길 것이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통합 시너지는 대체 어디서 돈이 나올까? 항공은 간단히 말하면 돈이 나는 루트가 크게 4개입니다. 네트워크 환승 연결로 좌석을 더 비싸게 파는 힘,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줄이는 힘정비 구매 운항 IT, 슬롯 노선 구조 재편으로 수익성이 낮은 구간을 정리하는 힘, 마일리지 멤버십 제휴 카드 호텔 리테일에서 나오는 부가수익, 통합은 이 4개를 한꺼번에 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 4개가 하나라도 삐끗하면 통합은 비용만 늘어나는 이벤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통합은 대형 호재이면서 동시에 대형 실행 리스크예요. 사화물 vs 여객 대한항공이 특이하게 강한 축, 대한항공은 전통적으로 화물 비중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축에 속합니다. 회사 실적 코멘트에서도 4분기 화물 매출이 늘었고 전자상거래 수요, 연말 성수기, 고정 물량 확대 등으로 안정적 수익을 언급했죠. 여기서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화물은 지금 사이클상 고점이야? 아니면 다시 뜨는 거야? 정답은 하나로 못 받기 어렵고 체크리스트로 봐야 합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량이 꺾이냐 유지되냐, 미중 교역 관세 우회 물류가 어떻게 바뀌냐,
해상 운임이 내려오면 항공화물로 오던 물량이 다시 바다로 가느냐? 반대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처럼 긴급 고부가 물량이 늘어나느냐? 그리고 통합 관점에서는 대한항공 자료에서 통합 화물 공급 10% 이상 아시아나 여객기 벨리 카고분 같은 식으로 여객기 하부 화물 적재까지 포함해 공급 증가를 언급합니다. 즉 통합은 여객만의 게임이 아니라 화물의 네트워크 공급 구조까지 같이 바꿀 수 있는 이벤트예요. 오환율과 유가항공주가 멘탈 게임인 이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현실입니다. 항공주는 실적이 좋아도 환율이 튀고 유가가 오르면 손익이 흔들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환율 상승에 대비해 통화의 자율 스와프 같은 해지 전략을 언급한 바 있고 환율 민감도 환율 시범 변동 시 영향 같은 수치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악재 수준의 단순화가 아니라 항공 매출은 달러 외화로 들어오는 구간도 있고 비용 리스료, 정비, 항공유 등도 달러로 나가는 구간이 많고 그래서 순노출이 얼마인지 해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 조합으로 결론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항공을 진짜 깊게 보려면 매 분기 때 수요만 보지 말고 환율 유가가 변했는데도 회사가 운임과 비용 증가로 방어가 되는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6주주 환원배당 통합 전에 신뢰를 먼저 쌓겠다는 메시지. 요즘 투자자들이 항공주에서 의외로 많이 보는 게 주주환원이에요. 대한항공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 자료에서 FY 2026 합병 전까지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특정 손익 제외 범위 내에서 주주환원 원칙을 제시했고 합병 이후 정책은 재검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산배당 관련 기준일 공고회사 공지도 올라와 있죠. 여기서 시장이 민감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보통은 신주 발행 이슈, 지분 희석 이슈가 나오기 쉬운데 관련 보도에서는 대한항공이 합병 시 자사 보유 아시아나 지분에 대한 신주 배정 방식 등을 통해 희석을 줄이고 자사주 소각 효과 같은 표현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통합은 하되 주주 입장에서 내 지분 가치가 흐려지지 않게 설계하겠다. 이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설계입니다. 실제 실행은 합병 조건, 주총, 규제 이행, 재무 여력에 따라 달라져요. 7실적 공시에서 힌트 연결 기준 변화와 아시아나 실적 반영. 최근 공시 매출 손익 구조 변동 관련해서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에 따라 해당 사업 연도의 아시아나 및 자회사 실적이 반영되어 손익 구조가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꼭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연결로 붙는 실적은 늘었는데 질 좋은 이익이 늘었나? 통합이 성공하면 네트워크 시너지 비용 최적화로 이익의 질이 좋아져야 합니다. 반대로 중복 노선 중복 조직을 못 정리하거나 규제 조건 이행 비용이 커지거나 시스템 통합 IT 운항 정비 마일리지 늦어지면 연결 매출만 커지고 이익률은 답답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항공을 보는 프레임은 점점 이렇게 바뀝니다. 여행 수요가 어떠냐? 통합 시너지가 분기에 한 조각씩 실적으로 드러나냐? 8. 장기 변수 기재 투자 항공기 도입과 체질 변화. 대한항공은 대규모 기재 투자 뉴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신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대규모 구매 및 엔진 관련 장기 계약 등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항공기 도입은 단기에는 CAPX 부채리스 부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료 효율과 운영 효율을 끌어올리는 핵심입니다.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서도 고효율 항공기 도입과 SAF 지속 가능 항공유 확대 등 환경 대응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 기재 투자가 이익률 방어로 이어지냐 아니면 재무 부담으로 남느냐? 이건 결국 국제선 운임 환경, 경쟁사 공급 좌석 공급이 갑자기 늘면 운임이 눌림, 유가 수준, 환율 이 네 가지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구 리스크 정리 대한항공을 사는 사람만 사는 사람의 차이. 여기서부터는 아주 솔직하게 정리해 볼게요. 1. 통합 실행 리스크. 통합은 일정이 늘어질수록 비용이 듭니다. 허가, 조건 이행, 노선 조정, 조직 IT 운항 통합이 한 번에 착착 들어맞아야 해요. 2. 환율 유가 리스크. 해지를 한다고 해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특히 급격한 변동이 오면 손익이 흔들릴 수 있어요. 3. 경쟁 심화 리스크.
장거리 미주 경쟁, 단거리 일본 중국 공급 경쟁, LCC 가격 경쟁은 운임을 누를 수 있습니다. 회사도 미주 노선 경쟁 심화를 언급한 바 있어요. 4. 규제 정책 리스크, 기업 결합 조건 이행, 슬롯 노선 조정 등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5. 이벤트 리스크 지정학 안전 운항 차질, 항공은 산업 특성상 한 번의 사건이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흔들 수 있어요. 시끄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매력적인 시나리오는 제가 시나리오를 3개로 나눠볼게요. 시나리오 A 통합이 계획대로 진행, 조건 이행이 안정적으로 마무리, 네트워크 환승 운임 믹스 개선, 비용 중복이 정리되며 마진 회복. 이 경우 시장은 대한항공을 단순 항공주가 아니라 아시아 허브형 통합 캐리어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통합은 되는데 시간이 늘어짐, 비용은 늘고, 시너지는 늦게 나오고,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이러면 주가는 박스권에서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어요. 시나리오 C 외부 변수 환율료가 수요 악화가 겹침. 통합이 잘 진행되어도 외부 변수가 손익을 눌러버리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박하게 굴 수 있습니다. 11.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몇 개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대한항공의 본질이 지금 여행 수요주라고 보세요? 아니면 통합재편 수혜주라고 보세요? 항공주 볼 때 가장 무서운 게 뭔가요? 환율, 육아, 경쟁, 사건, 사고? 댓글로 하나만 꼽아주세요. 통합 시너지는 언제부터 실적으로 느껴질까요? 여러분은 2026년 안에 체감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뒤라고 보세요? 12. 정리하면 대한항공은 지금 항공 수요가 좋다 나쁘다만으로 설명이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단기에는 비용 환율료가 경쟁이 흔들고, 중기에는 통합 실행력이 밸류를 결정하고, 장기에는 기재 투자와 허브 경쟁력이 체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줄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실적주에서 통합주로 프레임이 바뀌는 구간이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기회로 보시나요? 불확실성으로 보시나요?